신용거래하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영상 두 번째. 지난 영상에서 중도 상환까지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담보를 중심으로 설명을 시작할게요. 똑똑한 투자자로 렛츠 고! 만약 상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상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매매 주문이나 현금, 증권의 인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는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겠죠. 상환기한 내에 융자금 또는 대주수량을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여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자율 및 이자율 적용 방식, 연체이자율 등은 증권사별로 상이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증권사별 신용거래 관련 이자율을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투자자라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이 변경되면 사전에 증권사는 HTS, MTS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특히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의 경우 매수증권을, 신용거래 대주의 경우 매도대금을 담보로 설정됩니다. 여기에 고객이 납부한 보증금을 합한 게 담보입니다. 담보의 가치의 융자액 또는 대주의 시가로 나눈 것이 계좌의 담보 비율이 되는데요. 이 담보 비율을 담보 유지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동일 계좌 내 2개 이상의 종목군이 있는 경우에는 계좌의 담보 유지 비율은 각 종목군의 융자액을 가중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신용 융자로 매수한 증권, 신용 대주로 매도한 증권, 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 등의 시세가 변동 등으로 인해 담보 가치가 계좌의 담보 유지 비율을 하회할 경우 추가 담보 납부 기간 내에 담보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사는 우편이나 통화 등의 방법으로 담보 부족액과 추가 담보 납부 기한을 안내해야 합니다. 추가 담보 납부 기한 동안 담보 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여 담보 부족 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담보 부족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담보 납부 요구 등 통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고객은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즉시 증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고객의 통지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고객이 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자, 이제 임의 상환 방법인 반대 매매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 다음 3가지 경우에 반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고객이 제6조에서의 상환 요구를 받고 상환 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 둘째, 제7조에서의 담보 추가 납부 요구를 받고 납부 기간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셋째, 신용거래로 발생한 이자, 수수료, 세금 등의 납부 요구를 받고 나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고객 계좌에 예탁금, 담보증권, 그 외 보유증권의 순서로 임의상환, 즉 반대매매가 진행됩니다. 고객이 반대매매 처분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고객과 사전에 합의했을 시 급격한 시세 변동 등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지 않고서도 곧바로 반대 매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증권사는 그 처분 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또는 우편으로 고객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반대 매매 시 전일 종가의 하한가 등으로 반대 매매 대상 수량을 산정하므로 반대 매도하는 금액은 담보 부족액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거래 시에는 이 점을 꼭 주의하세요. 다음 편 마지막 3부에서는 청약 철회와 함께 꼭 유념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